활용이에요. 활용 부분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분이 넓이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배우는 내용은 이거예요.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라고 돼 있어. 근데 잘 봐.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함수가 a부터 b까지 함수가 양의 쪽에만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부분의 정적분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데, 이게 요놈의 넓이를 뜻한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맞죠? 이 넓이가 결국 뭐다?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 얘가 a고 얘가 b인데, 그럼 여기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거 계산을 하면 요 넓이의 음수값으로서 나오게 돼요. 오케이? 실제로 이걸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음수값이 돼버려요. 얘가. 실제로 이 넓이가 만약에 10이라고 한다면 요 값은 마이너스 10 되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적분 값이 완전히 넓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정적분 값을 계산한 것을 우리가 넓이로 계산해주고 싶으면 요놈을 양수인 10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럼 전체에다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 근데 그게 또 아니야. 전체 절대값 씌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봐봐. 주어진 구간에서 a부터 b까지 어떤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얘가 a고 얘가 b야.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단순하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해주면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봐봐. 요놈의 넓이가 4고요. 요놈의 넓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해주면 얘는 얼마가 나오게?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봐봐. 이 넓이가 4라고 쳐봐요. 이 넓이가 4라면 얘는 마 4가 되고요. 정적분 해주면. 정적분을 해주면 마 4가 돼. 요거는 뿔7이 되고요. 그럼 마 4하고 뿔 7을 더한 3이라는 값이 돼버려. 오케이? 그럼 요 3이라는 것이 이 넓이와 이 넓이를 합한 값이야? 아니지. 11이 돼야 되죠. 그럼 11이라는 값을 얻기 위해서는 요 놈을 이 부분에서 안 보고요. 위로 올려서 보면, 이렇게 올려서 보면 요 넓이 4죠. 그리고 요 놈을 a부터 b까지 적분해주면 4 더하기 7 돼서 11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그려지는 것을 위쪽으로 바꿔서 그린 다음에 적분해주면 뭐가 나온다? 넓이가 나온다 이 얘기야. 오케이? 따라서 다 지우고 만약에 내가 이 fx 그래프와 x축 그리고 x 이퀄 a, x 이퀄 b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정적분 값이 아니라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답을 11로 써줘야 되는데, 오케이? 답을 11로 써줘야 되는데 그 11이라는 값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냥 fx를 정적분해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음수인 부분은 양수로 바꿔서 정적분해 줘야 돼요. 알겠냐? 오케이? 전체 절대값 씌워주면 밑에 거 접어 올리는 걸로 그래프 바뀌잖아. 이건 지금 fx의 그래프고요. 오케이? fx의 그래프는 이거야. 자, 절대가 fx의 그래프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 적분해주면 11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절대가 fx dx를 해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우 세 가지를 나눠놨는데 잘 봐.
fx가 닫힌 건 AB에서 연속이고 fx와 x축 x 이퀄 a, x 이퀄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는 정적분 s가 아니라 넓이 s라 그랬어요. 이건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fx가 그 닫힌 구간 AB에서 항상 양수 쪽에만 그려주면 그냥 fx dx 해주면 돼. 얘 자체가 항상 다 양수니까. 근데 만약에 항상 음수 쪽에서만 나온다면 마이너스 달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왜냐면 요거 값 자체가 음의 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음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달아줘서 다시 양수로 바꿔주는 거 아니야? 이해되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를 달고 정적분 해줘야지 뭐가 된다? 진정한 넓이가 된다 이 얘기야. 그리고 만약에 a부터 b까지라는 구간에서 양수인 구간과 음수인 구간 두 구간을 한꺼번에 동시에 갖고 있다면 찢어줘라. 찢었지? 음수인 부분 따로 양수인 부분 따로 계산하고요. 음수인 부분 C부터 B까지는 음수잖아. 그래서 음수인 부분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써줘야지 더하기 효과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요거 자체가 인테그랄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빼줘야지 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얘가 7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빼줘야지 11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쌤이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거? 요거? 네. 요게 넓이를 나타내는 기호고요. 얘를 실제로 계산할 때 fx의 식이 어떻게 되느냐? fx가 양수, 항상 양수면 그냥 풀어서 요놈으로 계산하고 얘가 항상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풀어서 계산하고 만약에 요놈이 양수인 구간, 음수인 구간이 따로따로 있다? 그러면은 양수인 구간은 그냥 음수인 구간은 마이너스를 달고 써준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요거 자체를 우리가 그냥 정적분에서 학습을 했었지. 넓이란 얘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정적분에서 학습하기를 절대값 fx 그래프 자체를 그려서 한 거였었죠. 그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거 하는 게 동준아 어차피 절대값 fx는 그냥 fx를 쓰거나 마이너스 fx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맞지? 마이너스 fx를 쓰게 되는 경우는 아래쪽에 그려지는 게 올라가서 뒤집어져서 마이너스 fx를 쓴 거였었잖아. 그거 계산한 게 요놈이야 어쨌든. 똑같아. 그래서 이해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넓이가 이렇게 되는데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따로따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란색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바로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단 하나만 양수인 구간과 음수인 구간을 나눠주는 이 새로운 변수 적분 구간 C를 찾아주셔야 돼요. 변수가 아니라 적분 구간 C를 찾아주셔야 돼요. 어디까지가 양수이고 어디까지가 음수인지를 나눠주는 구간 그 경계값 C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찾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 간단한 방정식 풀면 다 할 수 있게끔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필수예제 1번 문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1번 문제 봅시다. 필수예제 1번 문제. 자, 1번 문제 1번 볼까요? 2번 볼까요? 자, 2번 볼게요. 2번. 자,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라고 돼 있어. 3차 함수죠.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미분계에서 0 찍고 올라가거나 미분계에서 0 찍지 못하고 올라가거나 셋 중에 하나죠. 미분계에서 0 찍은 거 얘는 미분계에서 0 찍지 못한 거.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요거를 다 뭐 도함수 구해가지고 막 극대값 극소값 찾아가지고 구하기 좀 귀찮아.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 새끼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 해서 x절편 빨리 찾고 구하면 된다라는 거 배웠었죠. 자,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그죠? x로 묶으면 x제곱 마사 x 뿔 3이니까 x마 1 x마 3 좋아. 그러면 x절편이 0하고 1하고 3 3개 나오지? 그럼 0하고 1하고 3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죠? 여기서는 내려가고요. 이렇게 되겠죠? 3차 함수 그래프니까 됐지? 근데 뭘 구하래요? 이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래요. 자, 그러면 요 넓이 구해줘야 되고 요 넓이도 구해줘야 되겠죠. 이 두 개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그냥 fx dx 해주시면 되고요. 왜?
양수 구간이니까. 그 다음에 그렇지 음수 구간만 마이너스 달고 1부터 3까지 fx dx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요거는 간단한 정적분 계산이니까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죠? 됐죠? 그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어떤 문제길래? 아 이것도 됐어. 그냥 패스. 니네가 풀어. 풀 수 있어요. 그래프 대략적으로 보시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앞쪽으로 가서 자 요번에 배울 두 번째 내용은 두 곡선 사이의 넓이에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자 봐봐 fx가 이렇게 돼 있고 gx가 이렇게 돼 있어. x 이퀄 a와 x 이퀄 b 두 지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곡선과 이 곡선 뭐 직선이어도 상관없어. 어쨌든 두 개의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요 넓이가 궁금하다면 어떻게 구해주시면 됩니까? 간단하게 자 봐봐 여기 있는 요 전체 넓이에서 그죠? 전체 넓이에서 이 gx의 아래쪽 넓이를 빼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될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에서 왜? 양수 쪽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잖아. 그지? 네. fx dx에서 빼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죠? 그죠? 근데 우리 자 정적분 배울 때 기억나요? 적분 구간이 똑같으면 함수를 붙여 써도 된다고? 그지? 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쓸까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마이너스 gx인 거야. 그러니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은 두 놈을 뺀 다음에 적분해주면 돼. 알겠냐? 근데 만약에 얘는 fx가 위로 가 있지만 gx가 아래로 가 있지만 거꾸로 gx가 위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네. 그렇다면 gx가 위쪽에 있다면 gx 빼기 fx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fx가 위쪽에 있으니까 fx 빼기 gx죠. 즉 요놈을 양수값으로 가져가겠다 이 얘기죠. 만약에 gx가 더 크면 gx 빼기 fx를 한다라고 했죠. 얘가 더 크면 즉 양수값으로 나오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단순하게 fx-gx를 hx라고 치환을 한다면 요 hx의 왜 이래? hx의 절대값이지 않을까? 그지 않을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큰 놈 빼기 작은 놈으로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gx의 절대값이라고요. 그래서 얘가 양수면 그대로 풀고요. 얘가 음수면 즉 gx가 더 크면 얘가 음수면 gx 빼기 fx로 쓰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예요? 두 놈을 뺀 거에서 절대값으로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 뺀 거가 양수일지 음수일지를 구별하면 되는데 그 구별하는 내용이 큰 놈 빼기 작은 놈으로 가면 돼요. 그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F고요. 요게 G예요. 오케이? 자, 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요거 하고요. 요거 넓이 구하래요. 요 지점이 A예요. 요 지점이 B예요. 요 지점이 C예요. 그럼 자, 넓이를 구하래요. 정적분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럼 넓이 어떻게 쓸 거예요? 넓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는 누구 빼기 누구로 써야 돼?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위에 거가 뭐야? G죠? 예. 그럼 G-F. GX, FX인데 귀찮아서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 플러스 인테그랄 B부터 C까지는 뭘로 쓰시는 거예요? B부터 C까지는 F 빼기 G로 쓰시면 돼요. 알았어? 그래서 위에 거 빼기 아래 걸로 가는 거야. 큰 놈 빼기 작은 놈. 됐죠? 괜찮아요? 네. 자, 여기까지 일단 배울 내용은 끝난 것 같고요.
요거 살짝 좀 봅시다. 이거 그냥 공식이거든요. 공식이에요. 그냥 외우셔요. 외우면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있어. 외워. 알았지? 봐봐. 예, 세 개 다 외우는 건데 외우는 게 어렵지 않아. 쉬워. 간단해. 간단해. 1번하고 2번은 식이 똑같아요. 자, 1번 보세요. 자, 이차함수 포물선과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사이에 끼어있는 넓이를 구하는 거죠.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자, 그 넓이가 뭘로 나오느냐? x절편 알파하고 베타로 다 나와요. 오케이? x절편 알파하고 베타는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거 구하면 끝나는 거야, 넓이가. 자, 어떻게 나와요? 6분의 절대값 a. 절대값 a에서 이 a는 무엇이냐? 2차항의 개수예요. 2차항 개수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잖아. 근데 난 넓이 구한 거니까 이 새끼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 a를 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근을 뺀 거의 세제곱인데 큰 놈 빼기 작은 놈 써야지 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큰 근인 베타에서 작은 근인 알파를 뺀 거를 세제곱해 준다.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포물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포물선과 직선을 두 개를 연립을 하세요. 연립을 하면 2차 방정식이 되는데 거기서 알파하고 베타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요놈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 거잖아. 두 개 연립했을 때 나오는 두 근이.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는 뭐예요? 그냥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0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 거고, 여기서는 둘을 연립을 했으니까 ax제곱 플러스 b-mx 플러스 c-n n 이꼴 0 이렇게 되는 건데, 요놈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 거야.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두 근 구하는 거예요. 어쨌든 얘도 두 근인 거고 얘도 두 개 연립했을 때 두 근인 거잖아. 그 두 근 알파 베타 그대로 쓰고 a 절대값 쓰는 것도 그대로 써가지고 공식이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에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거는 뭐냐면 2차 포물선 두 개야. 포물선 두 개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돼 있죠. 얘도 공식이 비슷해. 봐봐.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자, 베타하고 알파가 교점 두 개라는 거죠. 맞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어? 최고차항 개수가 달라졌지. 왜냐면 얘네들을 연립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2차항도 개수가 계산되겠죠. 그 2차항 계산된 개수가 이거예요. 좌변에 ax제곱이 있고 우변에 a'x제곱이 있잖아. 그럼 넘어오면 a-a'x제곱이 되잖아요. 동류항 계산해주면. 그래서 2차항 개수가 요놈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얘를 쓰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이 공식 어렵지 않죠. 다 6분의 최고차항 절대값, 그 다음에 두 근 뺀 거의 세제곱. 끝! 자, 아까 안 푼 문제 중에 이 문제 풀면 더 좋았으려나? 이 문제 있잖아요. 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럼 얘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 자, 요놈 이꼴 0이 되는 x의 값 얼마? 3하고 마일이죠. 그죠? 자, 그럼 넓이 줄여서 s예요. s는 뭐가 됩니까? 6분의 최고차항 개수의 절대값, 1의 절대값, 그 다음 곱하기 이거 빼기 요거의 세제곱. 끝났어요. 64인가요? 그럼 얼마? 3분의 32. 됐냐? 네. 별거 아니죠? 괜찮아요? 네. 필수의 제 1번 답 맞죠? 3분의 32? 네. 정적분 굳이 안 해줘도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공식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과는 요거까지만 외워두시면 돼요. 근데 이과는 요거를 굳이 외우는 게 필요 없는 게, 어쨌든 다른 것들은 적분을 다 해줘야 되거든. 그럼 어떤 거는 공식이고 어떤 건 적분해줘야 되고, 그게 헷갈리니까 그냥 외우지 말라고. 그거 말고도 배울 게 훨씬 더 많아서. 근데 문과는 그래봤자 다항함수 적분하고 끝나거든요. 알겠죠?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게 굳이 외우진 않아도 돼요. 그냥 추가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거 다 풀어요. 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만 설명해주고 끝날게요. 특강 있죠?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를 구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럼 그림 한번 보세요.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를 구해야 될 때, 자, 우리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정적분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넓이를 이렇게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거를 x축 방향으로 적분해서 구할 수가 없어. 오케이? 네. 원래 옛날에는 이게 정상적인 교과 과정에 들어갔지만 교과 과정 바뀌면서 이게 특강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야.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라고요. 학교에서 시험 낼 때 낼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y 값들을 더하는 게 정적분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y축 방향으로 적분할 때는 x 값들을 더하는 게 정적분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c부터 d까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d부터 c까지가 아니라 작은 쪽부터 큰 쪽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봐봐. x도 작은 쪽에서 큰 쪽까지 a부터 b까지라고 했잖아. 작은 쪽부터 큰 쪽까지 가는 거 아니었어? 맞아요. 기본적인 적분 자체가. 그럼 얘도 작은 쪽이 c부터 큰 쪽인 d까지, c부터 d까지 여기 있는 gy를 적분해 주는 거야. x 이꼴 gy 형태로 식이 표현되겠죠. x랑 y랑 역할이 바뀐 거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럼 얘를 갖다가 gy를 갖다가 c부터 d까지 정적분해주면 그거 자체가 넓이가 된다. 반면에 x 값들이 음수인 놈들이 있어요. x 값들이 음수인 놈들을 정적분해줄 때 c부터 d까지 정적분해준 거에 마이너스 달아준다. 오케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y 값이라는데 왜 x 값이 중수인 건 뭔 상관이야? 봐봐. 아까 우리가 배웠던 적분 중에서 y값이 양수인 놈들은 그냥 정적분, 음수인 놈들은 정적분하고 마이너스 따라주라 그랬잖아. y값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근데 얘는 지금 x랑 y랑 바뀐 거라니까. 그러니까 x가 양수인 놈들은 정적분한 거 자체가 넓이가 돼. 근데 봐봐, 이 왼쪽에 있잖아. 그럼 얘네들 x값들이 싹 다 음수 아니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적분해주고 마이너스를 달아줘야지. 그래야지 넓이가 된다 이 얘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거는 마이너스 달릴 거고요. 그죠? 네. 2부터 d까지는 달렸죠? 예. c부터 e까지는 안 달렸죠. 오케이? 이해돼? 네. 괜찮죠? 그럼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요게 x 이꼴 fy고요. 요게 x 이꼴 gy예요. 자, 그럼 요 넓이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큰 놈 빼기 작은 놈 쓰라 그랬지 내가. 네. 여기서 큰 놈이 얘야 얘야. 즉 g야 f야. g가 커 f가 커? G. g가 크잖아.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더 큰 거 아니야? x 값이 x랑 y랑 역할이 바뀌었다니까 지금 얘는. 그지? x 값이 더 큰 게 g예요. 그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y 마이너스 fy dy야. y로 적분이니까. 그 다음 플러스 인테그랄 b부터 c까지는 누가 더 크다고요? B. 네. b부터 c까지 b가 크다고요? 얘가 크죠? 네. f가 크죠? 네. 그리고 g가 작고요. 네. fy 마이너스 gy TY. dy y로 적분. 예, 이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얘도 그 공식 똑같아요. 네? 그 6분의 그 공식 그대로 적용해도 돼요. 네. 똑같아요. 적용해도 돼요. 근데 아마 그거까지는 안 나올 거야.